최소한 객관적 사실로 드러난 김건희 여사의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선 명확하게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품 선물이 여사 만남 급행료라도 되는 건지 의문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남북 문제에 제가 좀 나설 생각이라고 말하는 장면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김건희표 대북 정책이라도 있는 겁니까? 작년 9월에 받으신 명품백은 아직도 갖고 계십니까? 다른 선물들은 얼마나 받으셨습니까? 반환용 선물 창고가 있긴 있는 겁니까? 이번 영상이 아니었다면 언제까지 갖고 계실 생각이었습니까? 최근 언론 유튜브 채널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 선물 수수와 관련된 영상들이 공개되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소한 객관적 사실로 드러난 김건희 여사의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선 명확하게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고가의 명품 파우치를 받았다는 것뿐만 아니라 메신저를 통해 선물 사진을 보내면 만남이 성사됐다는 것처럼 명품 선물이 여사 만남 급행료라도 되는 건지 의문입니다. 공식적으로 관리되지 않은 대통령 배우자의 일정과 행보, 몰래카메라를 탐지하지 못한 허술한 경호와 보안 문제 등 이 영상은 대통령실 운영의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른 핑계 대기보다 대통령 배우자를 무방비로 방치했다는 반성부터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영상에는 김건희 여사가 300만 원 상당의 손가방을 받는 모습부터 다른 방문객들이 쇼핑백을 들고 대기하는 듯한 모습과 김건희 여사가 남북 문제에 제가 좀 나설 생각이라고 말하는 장면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김건희표 대북 정책이라도 있는 겁니까? 일주일이 넘게 침묵하고 계신데 반드시 답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작년 9월에 받으신 명품백은 아직도 갖고 계십니까? 다른 선물들은 얼마나 받으셨습니까? 반환용 선물 창고가 있긴 있는 겁니까? 이번 영상이 아니었다면 언제까지 갖고 계실 생각이었습니까? 지금이라도 선물 창고를 싹 공개하시고 자수해서 공명 찾으시기 바랍니다. 최근 김건희 여사의 경호실장을 사칭하며 채용 사기를 치려고 했던 50대가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친분을 사칭해 논란이 되었던 건진 법사 이후에도 비슷한 일들이 계속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참고로 건진 법사는 약 8개월간의 늦장 조사 끝에 공직기관 비서관실이 직접 찾아가 구두로 경고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논란들을 가장 쉽게 정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투명한 정보 공개입니다. 지금도 7건의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3건에 대해선 1심에서 시민단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은 모두 시간 끌기용 항소를 제기한 상황입니다. 대체 무엇을 감추려고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대통령 비서실 직원 명단 같은 기초적인 정보조차 공개하지 않으니 대통령실을 사칭하는 범죄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판부는 비서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누구인지는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고 이를 공개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에 크게 기여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국민의 감시에서 벗어나려는 꼼수를 멈추고 기본적인 기초 정보만큼은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민의 삶을 무한 책임져야 될 정부 여당이 국정 책임을 무한 회피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상실됐다, 실종됐다 이런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의 민생 외면 때문에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 올해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공정방송법 그리고 합법화보장법은 교부권에 가로막혔고 법사위에서는 400건이 넘는 법안들이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예산안 처리 방해, 민생이법 발목 잡기, 상습적인 거부권 남발, 국정을 이렇게 무책임하게 그리고 청개구리처럼 운영해줘야 되겠습니다. 꼭 개각이 있을 예정이라 합니다. 그러나 바뀌어야 될 것은 장관 몇 사람도 중요하지만 대통령의 마인드와 국정 기조가 바뀌어야 합니다. 정부 여당의 반성 그리고 민생 예산 입법 처리에 협조를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예산안 처리, 법안 처리 협조는 원래 여당이 야당이 하는
민주당이 제안했던 요양병원 간병비 건보 적용이 여당에 의해서 협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처럼 여당과 야당이 하나의 사안에 대해서 같은 입장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초당적인 공감대가 이루어진 만큼 관련 논의를 서두를 필요가 있습니다. 여야정 정책협의체 구성을 정부 여당에 정식으로 제안드립니다. 민주당이 증액한 8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시범 사업 예산의 원활한 처리도 당부드립니다. 민생의 고통을 덜어내고 국민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개선하는 일에 여야가 따로 있겠습니까? 요양병원 간병비 건보 적용, 이걸 시작으로 여야가 정쟁보다는 국민과 나라를 위한 인생의 정상적인 정치에 되돌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선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시한에 처리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1야당인 민주당의 책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과 미래를 책임져야 될 예산안에 대해서 정부 야당의 그 책임 회피와 협상을 지연시킨 태도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동관 탄핵안 지연을 위해서 법안은 물론이고 예산안조차 볼모 삼아서 지연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의를 들겠습니다. 예산안 논의에 집중해야 될 경제부총리가 엑스포 핑계로 지난 11월 21일부터 26일까지 영국을 따라갔습니다. 예산안 법정 시한을 일주일도 채 안 남겨놓은 시점에 외국에 있었던 겁니다. 이런 경우는 제가 처음 봤습니다. 경제부총리가 해외 방문 기간 동안 기재부 관계자들은 모든 협상을 올스톱했습니다. 왜? 기재부 장관이 돌아오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도대체 누구 책임입니까? 더 가관인 것은요. 정부는 예산이나 민생 경제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계속 개각설이 솔솔 나오고 있는데 10여 명 나옵니다. 그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게 추경호 기재부 장관, 박문규 산업부 장관, 이영 중기부 장관, 이종호 과기부 장관. 이 사람들은 지금 현재 경제난에 가장 책임이 크고 내년도 경제위기가 심각한 경제위기 설까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을 다 총선에 내보내시겠다고요? 도대체 대통령의 관심은 총선에만 있고 국정운영과 경제 민생엔 관심이 없으십니까? 추경호 장관 지금 예산도 처리 안 됐는데 개각설 나오고 총선 수출마설 나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차라리 경질이라는 제가 동의하겠습니다. 박문규 장관 2023년 9월에 임명됐습니다. 임명된 지 3개월도 안 됐습니다. 이 사람 총선 내보내겠다고 그만두겠다고요? 또 인사청문회 하라고요? 이게 뭡니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과기부 장관 이종호 장관이요. R&D 예산 5조 이상 깎아놓고 본인은 과학기술계 미래를 어둡게 해놓고 자기 후배들과 연구자들은 전부 다 실직과 현장에서 불안하게 만들어놓고 자기 혼자 국회의원 나가겠다고요? 최소한 자기가 양심이 있으면 총선 출마하겠다고 과기부 장관 그만두는 일은 할 수 없습니다. 이종호 장관이 과학기술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어디 이런 인사들을 하고 있습니까? 이러고 그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민생 책임지겠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 야당 탓만 하고. 그리고 김도 법사위원장한테도 제가 분명히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오는 7일날 정상화하게 그 법사위 이제서 정상화하겠다고 하는데 자기가 사과하고 재발 방지 약속하지 않으면 법사위 정상 안 됩니다. 그리고 인사청문위원장은 대법원장 인사청문위원장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인사청문위원장 사퇴하지 않으면 내일 대법원장 인사청문회는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습니다. 오늘 오후 3시까지 정부 여당 측은 새로운 인사청문위원장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위해 연장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연장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마치 더불어민주당이 동의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일부 언론이 동조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강하게 유감을 표합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2년 유예를 논의할 수 있는 조건으로 3가지 원칙입니다. 첫째,
지난 2년간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정부의 공식 사과. 둘째, 향후 법 시행을 위한 최소한 2년간 매 분기별 구체적인 준비 계획과 관련 예산 지원 방안. 그리고 세 번째, 2년 이후에는 반드시 시행하겠다는 정부와 관련 경제단체의 공개 입장 표명 등을 요구했습니다. 아울러서 중소기업들이 실제로 요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공동행위 보장에서 협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개정안을 함께 통과시키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이것이 합의되지 않으면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를 논의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하러 집을 나갔다가 사망사고로 돌아오지 못하는 노동자가 매일 7명에 달하는 현실에서 정부와 여당이 최소한의 사과나 구체적인 실천 계획이 없이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또다시 이 법을 유예한다는 것은 도저히 받을 수 없습니다. 점점 정부 여당이 단 한 번도 저에게 와서 설명하거나 만남을 제안한 사람도 없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관련된 논의의 시간이 점점 끝나가고 있고 제 대화의 문도 닫혀가고 있다는 것을 정부 여당이 분명히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마냥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도 매우 위감스럽습니다. 특히 일부 사설에 경제계를 위해서 유예해야 된다, 야당이 협조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요. 정말 저는 위감스럽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이 추구하는 사회 그리고 제가 추구하는 사회는 돈보다 사람이 중심되는 사회입니다. 일부 논설위원들의 사설에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그 사설에는 어느 하나 노동자의 삶과 그분들의 안전한 노동환경에 대해서 언급조차 없습니다. 그저 경제계 현실을 위해서 유예해야 한다는 얘기만 합니다. 돈보다 사람보다 돈이 우선입니까? 최소한 논설위원들께서 국제사회에서 ESG 경영조차 논의되는 사실도 좀 인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부 여당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협상의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성의 있는 태도 변화와 구체적인 안을 갖고 와주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언론계에서도 노동자의 삶과 안전에 대해서 좀 더 관심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